자, 우리 작전회의 팀인데 오늘 박은정 의원이 이 경무 끝에 몸살이 나셨어요. 어젯밤에 저희 방송 주라이브 밤늦게 하다가 도저히 나는 뻗는다 하고 미리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저희 F4거든요. 체포조 F4인데 오늘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이자 강원도당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도균입니다. 왜냐하면 군 얘기도 오늘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F4, F3 플러스 1. 네. 어제 영상이 나왔잖아요. 네. 이 얘기부터. 영상, 우리 버전 영상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영상 윤석열 맞는 것 같거든요. 자, 봅시다. 자, 걸어 내려오는 장면부터. 그 특유의 걸음걸이를 보면 윤석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예. 자, 오마이TV가 찍은 건데 손 어적거리는 것도 비슷하고 저렇게 한쪽 손으로 지적질하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루엣 특히 실루엣이 그냥 아주 딱 맞습니다. 몸통 네. 실루엣이 네. 맞는 것 같단 말이죠. 네. 저는 저 동영상 한번 봤는데요. 예. 이제 저는 사실 같이 근무한 적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맞죠. 검사 시절에. 그런데 이제 저것도 이제 대표적인 거지만 이제 평소에 걸어갈 때 약간 자기가 겸연쩍은 상황 같은 데서 하는 행동이 좀 있어요. 이렇게 두 손을 약간 이렇게 맞아요.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두 손을 동시에 하지 않고 네, 앞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저게 이제 각계무 씨처럼 진짜 딴 사람이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 포인트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장면 보면 굉장히 미세한 건데 그래서 저 사람이 맞다 이렇게 저는 저도 생각했죠. 맞다고 봅니다. 네. 맞다고 보고 그럼 왜 나왔을까? 나 여기 있어 이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들 이야기를 하니까 하도 많이 하니까. 예. 여기 있음을 한번 보여서 페인트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나 여기 있어라는 그 장면을 보고서 딴 데 갔다 왔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한숨 위로 생각합니다. 예.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맞습니다. 다음에 들어올 때도 관저 내에서만 찾아라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여기 있으니까 경찰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유도하듯이 네. 얼굴을 보여준 거죠. 일부러. 그리고 북한에서 김정은 건강 이상설 이런 거 나오면 나 건재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도피설 나오니까 나 여기 있어라고 이제 보여준 거죠. 보여주려고 일부러 나온 거 저희 카메라 찍고 있는 거 다 아니까. 그렇죠. 네. 그 아는 장소에 일부러 나온 거예요. 네. 목적도 없어요. 특별한 목적도 없이 그냥 보여주기 목적이죠. 어슬렁 하다 돌아가거든요. 예. 저는 맞아요. 그겁니다. 바로 그거. 이렇게 해요. 저도 그 장면 압니다. 네. 저 오늘 저기 포인트로 잡지는 않았는데 네.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걸어갈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네. 그 장면이 있어요. 네. 예. 저도 그거 보고 윤석열 맞다 했는데 저희 제작진은 그 포인트를 몰랐나 봐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해봐요. 이제 도피가 가능한 거냐? 맨 처음에 고양이 뉴스라는 곳에서 방탄차 빠져나갔어. 네. 그때만 하더라도 반신반의했거든요 사람들이. 네. 근데 어제 안규백 의원이 제3의 장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1의 장소는 관저고 제2의 장소는 그동안 그 옆에 공간일 것이다. 네. 공간 지도도 좀 띄워봐주세요. 저렇게 공간이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왼쪽 큰 화면을 보셔야 됩니다.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국회의장 공간 빼고도 4개나 있어요. 그리고 저 중에 한 군데 갔을 것이다. 저 중에 지하 벙커가 있는 것도 있습니까? 수방사령관을 지내신 우리 김동인 위원장님. 사실은 제가 저 공간에는 네. 저 사성 장군들 공간이라 가보진 않았습니다. 국방부 그렇구나. 장관 공간하고 저 대통령 관저에만 가본 경험이 있는데 당연히 그 공간을 구성할 때는 그 지하 그렇구나. 지하 공간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 장성용 사성장군 예. 장성용 공간 지하에는 예. 우리가 벙커로 부르는 그 지하 공간이 있다. 지하 공간을 마련해 둘 수밖에. 그래서 그리로 들어갔을 것이다. 예, 그 중에 한 군데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2의 장소, 예. 네, 제3의 장소가 등장했단 말이죠. 안규백 의원이 받았다는 제보는 제3의 장소가 있다.
네. 저도 사실은 어제 오전에 제보를 받았는데요. 내부인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그저께 그러니까 화요일 저녁에 대통령 직무실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 내용. 용산 아닙니까? 용산입니다. 저 용산을 의심해요. 네. 왜냐하면 군이 지금 최근에 경호 우리 협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랬었죠. 그 위원장 좀 길게 얘기해 주세요. 여기 다 말 못해서 안 달라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옆에서 치고 들어가서 더 말을 할 수가 아니 없습니다. 우선 지금 많이 양보하고 있는데. 그 국방장관 대행이 예. 이 동원하지 않겠다고 이제 경호처에 예. 그 나름대로 이렇게 지침을 그 분명히 줬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55 경비단 병력하고 33 헌병대 병력들은 아마 2차 체포영장 그 발부해서 수행할 때는 복귀하라고 한 거죠. 복귀 명령은 그 내릴 수는 없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그게 지금 지휘 관계 자체가 예. 그 70년대 중반부터 이 55 경비단이 만들어질 때 그 배속이라는 지휘 관계로 작전 명령이 내려와서 지금까지 그게 유지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처와 부처 간에 그 뭔가 그 변경을 하려고 하면 국방부 장관이 뭐 검토 의견을 내고 지금은 아마 그 권한대행 정도가 그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렇구나. 국방부와 경호처의 부처 간에 또 그러면 협의 사항이기 지금 때문에 협조하지 말라는 명령은 적어도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법 집행을 막는 것은 하지 마라. 그 하지 말고 원래 저 관저 일대에 투입된 병력들의 임무가 분명합니다. 그 관저의 외곽 경계 임무를 1차적으로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임무 제외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법 집행으로 인하여 그 어떤 안전 사고나 또는 불법적인 그 행위로 번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군 병력을 동원하지 마라. 그리고 군 지휘관들에게도 그런 지침을 뭐 준 걸로 제가 국방부 예. 차관이 그러니까 예. 국방부 장관 대행이 예. 군에게 예, 예. 정상적인 법 집행은 막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군인들은 이제 안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이제 55 경비단장하고 33 대장이 사실은 그 국가수사본부의 참고인 조사도 받았고 또 군인권센터에 지금 고발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하. 아마 이 본인들도 지금 이 언론을 통해서 그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지 아마 분명히 저는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막으면 내란이 더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거기다가 이 저 경비단은 병사 위주로 편성된 부대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아 그렇다면서요? 빗발치게 지금 이제 그 우리의 항의. 거기서 우리를 네. 거의 동원하지 말라고 내란. 이제 하는 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그 그렇지. 부담 요소죠. 55 경비단은 그런데 그 33. 경호처에서 101단하고 202. 202 경비단에 대해서도 이 경호에 협조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여기는 네. 경찰입니다. 근데 네. 경찰에서는 협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안 하기로 현재 하네. 협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군도 안 한다 군도 안 해도 한다고 마찬가지입니다. 경호처에서 이해한다고 그 그렇죠. 본문까지 그것까지 나왔어요. 나왔죠. 예. 경호처에서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작전 통제를 지금 경호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 이제 파견된 거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 배송이란 그렇구나. 말이지 그렇죠. 파견의 개념이고. 군에서 파견됐기 그렇죠. 때문에 군에서 파견된 국방부 병력. 장관이 너희들 가만히 있어. 그렇죠. 예. 그랬더니 가만 있기로 했고 그 근데 결정은 경호처장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뭐 최근 그 뉴스에 보니까 국방부의 그 협조 요청을 그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어차피 군이 예. 지금 말을 안 듣는다는 거잖아요. 네.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할 때도 군은 빠져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는 데 있어서 부모들이 빗발치듯 항의한다는 거. 아니 우리 애가 내란 동조 세력이 되면 어떡해. 그럼요. 네, 네, 네. 아 근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1차 체포영장 발부할 때 우리 군 병력들이 1차, 2차, 3차 저지선에 다 투입됐었고 네. 3차 저지선 그 인간 방패에도 우리 군 사병이 병력들이 있었다면서요? 예, 있었기 때문에 빠져준 건 아닙니다. 예. 밑에는 빠졌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인간 방패 속에는 있었고 예, 예. 그걸 안 부모들이 우리의 지금 왜 거기다 써먹냐고 그렇죠. 항의를 아마 아주 사병들이 공공들이야 자기들이야 이유가 있지만 네. 군대 갔을 뿐인데 지금 내란 동조범이 되게 생긴 거 동조범이 아니야? 되고 그럼요. 예, 예. 그 항해가 빗발친다고요? 예, 예. 사실 사병들 입장에서 나와서 빨리 서라 하면 여기 이게 이러면서 이제 아마 그치. 갔을 판단이 안 것이고. 쓰죠. 예. 전문용어로 몸빵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단순 몸빵이 아니라 그 결과를 봤더니 뭐야 내가 그 특수고문 집행방해? 그렇죠. 징역 3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모르고 지금 그러고. 모르고 지금 어. 그러고.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다. 예.
어우 무서워. 네. 그거를 아는 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 우리의 거기 있는 거 당장 빼내라고 하겠죠. 네. 그 구조가 55 경비단은 우리 그 병사 중심이고 33 헌병대는 간부 중심입니다. 그래서 특히 55 경비단은 또 인원도 많고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병을 갈아 넣은 상황입니다. 거야, 예. 지금. 그래서 사실 외곽 경비를 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 그렇죠. 병사들로 구성돼 있으니까 외곽 경비 하는데 그 병사를 끌어서 지금 최근접 경호를 지금 시킨 그렇죠,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자체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문제가 같아요. 있죠. 네. 예. 그렇게 자, 써서는 그래서 안 되는 병력인데. 그 경찰도 군도 네. 지금 윤석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네. 대부분 용산으로 만약에 갔다면 그걸 본 사람이 있을 거고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우리 이지훈 위원장한테 제보했다는 겁니까? 네,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용산에 왔다. 용산에 왔다라고 했는데 그 차량이 일반 보통 방탄차를 타지 않습니까? 방탄차도 아니었고 어. 일반 차를 타고 갔고 보통 7, 8대가 우르르 다니는데 그것도 그렇지. 아니고 굉장히 소규모로 왔고 탈로 날까봐. 네, 그리고 무전에서 원래 부위가 움직이면 다 무전이 나오는데 무전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얼굴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 무전이 좀 바빴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을 그래서 본인이 본 사람이 지금 제보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네. 근데 어. 저도 조금 다른 의견인데 예. 사실은 제 3의 장소가 어딜까 저도 고민했는데 그 수십 년 동안 이 경호처가 그 오랫동안 대통령실과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는 예. 그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 가라고 사실은 외교부 장관 공간을 그 대통령 관저로 쓰려고 할 때 예. 다들 걱정했지 않습니까? 외교부 장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예. 근데 전혀 문제 없이 이렇게 해결하는 이 공간들 시설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모르는 시설들이 지금 아마 여러 군데 이게 관리하고 있다. 비밀 통로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밀 통로가 아니라 건물, 안가처럼 이런 아. 건물들을 공개되지 않은 안가들이 사실 여러 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제3의 도피 장소는 안- 뭐 그 또 중에 다른 안가일 공개되지 수. 않은 그 근데 이제 장소들일 대통령 것이다. 안가는 청와대 시절에 이제 시설들이 있고 그 그거 안가들 외에도, 예. 그 안가 외에 다른 안가가 있을 수도 있다. 예. 새로 만든 비밀 안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공개 안 되는. 아. 공개 안 돼. 그 통로도 저 통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통로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저도 그 그렇게 생각이 드는 출입이 게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앞에서만 지키고 있는데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 너머에 그 차나 후문이 차가 있었죠. 못 다니는 출입문이 있다 하거든요. 후문이 있죠. 후문이 예. 있다고요? 후문이 예. 있는데 지금 이제 차는 못 다니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 굳이 가면 갈 수도 있다라고 그럼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포장된 비밀의 도로가 문이다. 아닌데. 네, 네. 그러니까 등산로식으로 그 연결돼 있는 후문이 있습니다. 공수처나 이제 경찰이 다 알고 체포영장 있겠지. 집행하기 위해서 예. 대비하듯이 예. 거기서도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3차 뚫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대비를 당연히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안 되면 이제 뒤로 어디 간다든지 이런 네, 네. 대책을 세우고 지난번에 있지 우리 않을까요? 경찰 어. 발표 중에 소재를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 그런 상태를 소재를 알고 있다고 표현하지는 않고 관저에 있다 없다 그냥 관저에 있다라고 표현하길래 했겠죠. 소재를 알고 있다 하는 거 보니까 움직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아까 말했듯이 경찰이 이제 어느 정도 근접 경호를 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찰 이지은 위원장한테 제보를 한 거 보면은 경찰인 것 같거든요. 제가 경호처랑도 친합니다. 경호처 네, 경호처랑도 경찰이 다치면 친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까지만 이야기를 네. 하고 그래서 경찰 지휘부를 통해서 이제 수사 지휘부는 소재를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그거를 어딘지 알고 있다 하면 수사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근데 공개는 안 할 이건 것이다. 일종의 특종인데 네, 네. 윤석열이 용산 집무실에서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산채로 발견됐습니다. 숨쉰 채로. 그거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있고 그 목격한 사람의 제보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 네, 근데 확실한. 확실합니다. 예. 확실하고 그러면은 몰래 빠져나가서 거기 갔다 돌아갔다는 거니까 우리가 모르는 통로가 있거나 아니면 네. 우르르 지나가는 차들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네. 밤에 우르르 막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대일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게 진짜 문제인 게 뭐 그 영장 잠깐만요. 우르르 나온 차들 좀 보여주세요. 저희가 찍은 건데 밤에 저렇게 우르르 나옵니다. 저 중에
어디에 뭐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평소에도 한 2대 정도 나오면 크게 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방탄 차량이 아니면. 예. 사실은 이게 문제인 게 이제 체포는 되기 싫은데 밖에는 나오고 네. 싶으니까 모든 경호 프로토콜이라든지 매뉴얼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치. 그냥 그런 자기 사병처럼 개인 경호원처럼 대동하고 막 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호처 입장에서도 문제인 게 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은 그럼 방탄차에 태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어떤 괴한으로부터 막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체포 영장으로부터만 막겠다 지금 이런 생각으로 그렇죠. 경호법에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 개념이 지금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신체 위에 이런 거를 방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영장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용산 정확하게 집무실에 어디로 왔다 갔던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제보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어쨌든 용산 네, 대통령실로 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맞습니다. 어떤 방인지까지는 말해줄 수 그것까지는 없는. 모릅니다. 대통령. 예. 대통령이 있는 층이 있고 방이 정해져 있지 뭐. 2층, 거기까지는 5층인데. 잘 뭐 용산 네. 정도는 확실한 거 같네요. 이제는 용산 소문이 대통령실. 조금 번진 것 예. 같고요. 근데- 그래서 여기저기서 제보가 조금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신빙성 있는 것 같은 게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안이 확실한데 군부대 이제 말 안 듣잖아요. 경찰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 보안이 되는 데가 별로 없어. 원래 보안이 되는 곳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자기 사람들이 있는 데가 용산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용산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가가 제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예. 자, 특히나- 어제 이거 경호처 내부 제보로 재밌는 제보가 와 있다네요. 우리는 밀릴 준비가 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밀릴 네. 준비가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그럴 것 장윤선 어젯밤에 장윤선 기자 단독이랍니다. 우리는 밀릴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그리고 경찰에 하고 싶은 얘기가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으니 거기서 역추적해서 교통 CCTV를 따면 어느 길로 나왔는지가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겠다. 네, 경찰에서 시간을 그 부분 특정을 해줘야죠. 저는 시간을 압니다만은 여기서 말하지 말고 네. 예. 그러네요. 예. 네. 경찰 쪽에 경찰에는 경찰 출신이니까 경찰에 제보해 주세요.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지금 피의자가 바깥을 돌아다닐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개 수배를 해야 된다. 공수배. 네. 그러면 물론 그거를 본 경찰이나 그 경호처 직원들이 직접 그리고 현상금을 걸어야 됩니다. 직접 신고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만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알려는 해가지고 수 네가 있겠죠. 대신 신고해라라고 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체포의 개념이 좀 바뀌어야겠네요. 지금 현재는 어느 날 나를 잡아서 관저에 들어가서 체포한다로 지금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 오늘은 아니네. 그럼 좀 돌아다녀도 되겠다. 그렇죠. 소문 나도 빨리 도망가면 좀 되고. 우르르 이런. 나온 게 그렇죠.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된 직후에 우르르 나온 네. 거거든요. 네, 그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바꿔서 평상시에도 항상 제보들은 바로 잡으러 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추적 체포단을 만드는 네, 그렇게 좀 시스템 하나 더 갖춰야 처음에 되겠네요. 들어갔는데 투트랙. 네. 관저에서 이제 저지서를 뚫고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더니 그 안에서 그 윤석열이 딱 있다가 그래 알았다. 이게 아니면 없어. 네. 방을 찾았는데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수배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주변의 공간도 다 뒤지고 네, 공간 네. 뒤질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충분히 수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대통령실도 뒤져봐야 되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동시에 하지 않으면 차량으로 막 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계속 돌 수 있으니까 그날 그 전날이든 나갔던 차량 다 뒤져봐야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공개 수배로 들어가야 되겠다. 공개 수배. 저는 작전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아니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투트랙으로. 없는데요. 이런 작전은 안 맞습니다. 이거는 아니 미리 준비해 놓되 예.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의 정보력으로 아까 말했듯이 경찰은 수사에 대해 3, 4만이 있지만 전국에 14만 경찰이 있기 때문에 정보가 있고 해서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보를 집중해서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야 테러를 차단하고 가야지 가봤는데 여기가 아닌가 봐요. 이 산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할 수는 아니 없는 거죠. 보통 범죄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꽁꽁 숨어 있어가지고 관저에 들어갔는데 관저 안에 있어도 참기 힘들 수도 있어요. 어디 숨겨진 방에 들어 있으면 어떡 합니까 그거. 경찰이 CCTV를 보든지 아니면 형사들을 동원하든지 해서 그 주요 피의자의 동선, 소재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5천 명이나 동원을 해서 작전을 하는데 없네요. 여기 아닌가 봐요.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건 작전이 아니에요.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해야 되지만 그렇게 갔을 때 없을 수가 있잖아요. 있죠. 예, 여전히. 없을 경우가 우리가 있잖아요. 경찰 작전 회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 작전을 이제 이런 걸 작전이라 부르는데 작전할 때 제일 먼저 보고하는 게 정보 보고예요. 이 상황이나 이 현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를 하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어떤 작전 요소를 어떻게 배치해서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사례로 하느냐 이건데 지금 이 정보 상황은 빼고 작전 상황만 갖고 경비 상황만 갖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정보력이에요. 위원장님, 지금 경호처장이 경찰대 수석 출신이잖아요. 그 정도는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순서는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 1차 체포영장 할 때 그 무기력한 모습을 국민들이 다 봤기 때문에 네. 적어도 대통령 관저이 한남동 관저 일대에 대한 이 압도적 물리력으로 그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모습을 보여는 줘야 될 지금 단계고 반드시 보여야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재했어. 그 자리에 없어. 그러면 지금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네. 작전 자체가 이제 전국으로 확대되고 또 그동안 고려에 머물렀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현상수배해야 네. 되고 예.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그러네. 고려 사항이 있는데 네. 어제 네. 우리 이지원 위원장이 수색결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유삼영 위원장이 그거는 안 된다. 저는 아직도 안 됩니다. 밤새 고민해봤는데 수색해는 안 되겠다. 저도 어제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찬성 측에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한 마디씩 해봐주세요.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수색견 그 개의 후각은 인간의 2만 배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곳에서 윤석열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수색견을 풀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잡을 수가 있다. 두 번째 수색견이라 그러면 개라고 그러면 가서 막 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너무 대통령을 무는 거니까 좀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색견과 공격견은 분명히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다르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공격견은 가서 물고 공격하도록 되어 있고 수색견은 수색을 해서 찾으면 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수색 영장을 받았으니까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저는 반대입니다.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부작용 어떤 부작용을 걱정하십니까? 국격이 무너지는 거죠. 그게 국격은 지금 이미 어제도 무너졌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로이터 통신하고도 전 세계적인 통신사하고 언론사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체포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서 개가 나오면 안 되나. 그거는 우리나라의 국격이 그거는 우리의 자존심을 갉아먹는 겁니다. 윤석열 개인을 보호하고 명예를 지켜주자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이 지금 입고 있는 대통령의 권위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지고 네. 그럼 국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마 그게 정상적인 절차. 그 최초의 그 압도적 물리력으로 저지선들을 돌파해서 정해진 그 수색조가 그 정해진 찾는다면. 찾고 예. 만약에 없으면 당연히 그 모든 준비되어져 있는 그 수색견은 그 수색견 뭐 해당 개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수색 그게 동참하는 수색견이 몇 마리 있습니까? 요원들이 같이 많죠? 들어가기 때문에 네. 많죠. 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에 그 다음 한 이렇게 30마리 됩니까? 뭐랄까 단계를 전국에서 나눠서 다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그 예.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찾아보고 없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있는 게 소재가 100% 확인되었을 때 작전이 들어가야지.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100%는 안 된다고. 아니, 네. 그렇지 않으면 작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완전히 그럼 닥쳤던 하세월로 못 들어갈 수도 맞아요. 있어요. 아니야. 네. 그거는 정보력을 집중을 해서 윤석열 보니까 저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 그 치밀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찰의 정보력으로 소재가 이 현재지를 확인한 뒤에 작전해야 돼요. 저는 소재지 100% 확인 안 된 상태일 거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태지간 총경도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는데 그 현직 그거를 그때가 점점이 네. 돼보고 네, 24시간을 커버할 수 없잖아요. 그 CCTV가 사방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피신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알라고 하면 일반적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정보력을 집중해서 있을 때 들어가야 되지만 만약에 들어가서 없다 하더라도 저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거기 그냥 그 진지를 구축하고 거기서부터 그렇죠. 계속 확장해 일단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시설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네. 일반 가정 중에도 패닝룸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강남의 일부는 만약에 이 도둑이 강도가 침범했을 때 내가 그 방에 안으로부터 자기를 감금하는 거죠. 그래서 버틸 수 있게 경찰이 온다든가 할 때까지 그런 일반인도 그런 걸 설치할 수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생각만 하면 설치하면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그 숨겨진 벽 속에 있어서 사람은 못 찾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하시네. 수색견은 냄새를 맡을 수가 있고. 그럴 때는 그 두드리는 타법을 해갖고 그 공간을 네, 저는 확인할 수 있고.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야 모든 된다고 방법을 봅니다. 동원하자. 네. 뭐 그런 저는 취지를 이해하면 될 것 지금 같습니다.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 왜 빨리 안 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로 지금 막 답답해 하는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정보력으로 윤석열 동선을 파악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작전 요소들을 모아서 지금 작전 회의라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기 위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현상에 대한 동선 확보. 정확한 그렇죠. 소재지. 소재 그, 파악도 저, 하고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질문이 네. 하나 있는데 네. 오늘 아침인가요? 잠깐만 수색 네네. 몇 마리나 했어요? 그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네. 시간에 알아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네. 내일 이제 수색견. 질문이 있는데 헬기를 제가 헬기나 드론을 띄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네. 했는데 오늘 아침에 언론에서 그거는 수방사에서 허가를 하지만 경호처와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호처가 협조를 안 해줘서 헬기를 못 띄울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수방사령관 어떤지 하셨으니까. 좀 궁금합니다. 예, 어차피 그 이 P73과 관련된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한 그 승인 권한은 수방사령관한테 있습니다. 근데 다만 주방사령관 그게- 잡혀갔잖아요. 지금 대행이 예. 이상 없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뭐 군 지휘관들 몇 명이 그 체포 구속되다 보니까 뭐 군의 경배 태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도리어 조직을 위태롭게 한 인원들이 조직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더 조직은 지휘주목이 단단하게 잘 돼 있고 그러면은 그 경계 수방- 태세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수방사령관한테 헬리콥터.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방사령관이 결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지역이 이제 경호구역이다 보니까 경호처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평소- 없는 게 평소에는 정상적인 그렇게, 예. 절차입니다. 근데 이번 사안은 어차피 정상적인 법 집행에 관련된 그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체포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수방사령관이 그 헬기 운영에 대한 결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리고 적어도 아까 제가 압도적 물리력 중에 가장 그 뭐랄까 상징적이고 시너지 효과가 높은 것은 관저 위에 헬기죠. 헬기가 하버링하면서 가버링하면서 그렇죠. 소리. 방송도 지르고 그다음에 그 경호 요원들 움직이는 것도 다 체증하고 네. 그렇죠. 예, 이게 아마 헬기가 위에서 계속 떠 있어야 네, 돼요. 네. 제가 첫날부터 그게 헬기 아마 헬기 굉장히 했는데 그 중요한 사안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예. 네. 군 작전하시는 분이 그리고 헬기래잖아요. 국방부 차관은 정확하게 그 수방사령관의 결정 권한을 존중하는 역할을 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헬기는 투입하는 걸로 하시죠. 네. 헬기는 동의합니다. 자, 저희 네. 수색견까지도. 저희 작전 회의로는 일단 헬기는 투입하는 걸로. 하는 네. 것으로 실제로 하고 그 해제하는 게 이제 경호처의 의견을 듣지만 경호처 의견에 구속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에 그러니까 대해서 최종 결정만 굳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을 그래서- 필요가 없죠.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인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럼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시원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이런 대상자들도 위협을 느끼겠지만 그럼 예. 국방 차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어제 사실 다스베이다 이분들하고 녹화하다가 제가 낸 그 제안인데 물대포를 투입해야 되느냐. 이제 살수차를 직사할 수는 없고 그리고 살수차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망 사건 이후 이후 안 동장하지 않았어요. 등장하지 않아서 한 번도 시위대를 향해서는. 근데 시위대가 아니라 지금 불법을 그 저지하는 무장한 그 자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직사를 하지 말고 뿌리자 위로. 시원하게. 왜냐하면은 춥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헬기가 헬기를, 돌리면 그럼요. 엄청 춥습니다. 엄청 춥잖아요. 그거는 냉각기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엄청 추워서 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차 쑥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난방 버스를 운행하자. 따뜻한 곳으로 빛이 나라. 그러니까 오뎅 국물을 마련하고 선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따뜻한 곳으로 오시오. 저는 1시간에서 2시간 이내에 멀어진다고 봐요. 그 추운 데서.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지만 물대포에는 반대합니다. 어제 저 이것도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수색결은 또 찬성하는 반대하시. 왜냐하면 수색견은 아주 이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네. 물대포에 반대하는 이유는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이후에 이제 물대포의 그 반인권적 측면이라든지 부작용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다음번에도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서 쏘고 싶은 유혹을 견디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 유혹 때문에. 네. 요 유사명 총경 전 저는 총경님은 반대입니다.
아 반대입니까? 여 의견에 반대입니다. 사용하자. 예. 어. 그래야 대칭이 돼야 그 드라마틱하죠. 왜 사용하자고? 이게 총기를 지난번에 총기 때문에 그랬고 아까 뭐 그 총기 그 모형까지 보이면서 총기의 위협을 기관총 들고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런 저항 의지를 우리가 총대 총으로 붙어버리면 진짜 총격전이 벌어지지만 네. 총대 물총이잖아요. 네. 물총. 물총이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 문제가 문제 있는 상황을 문제 없게 만드는데 이제 물총을 저는 그 쓴다 하면 사람들을 물의 힘으로 예. 물리로 잡아뜨리자는 게 아니라 예. 샤워. 저항 의지를 약하게 하고 그죠 위로 쏘아가지고 물이 떨어지게. 예. 그리고 헬기로 쫙 돌려서 급속 냉동. 네. 그러면 그 저항 의지가 급격히 떨어질 거 아닙니까? 위험 그럼 요소를 줄이는 거예요. 다치지 그러니까 않고 들고 나오는 거죠. 지금 저기서 총을 쐈는데 총을 들고 있다가 어떤 우발적인 상황에서 총소리가 났다 하면 이게 우발적으로 총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을 없애버리고 이렇게 춥게 만들어서 자, 저항하고 전투 의지를 약화시키는 그런 목적이라 하면 그래서 빨리 가능하죠. 후송해서 따뜻한 버스에 넣고 후송하는 거죠. 그래서 난방버스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작전 요소 할 때 지난번에 맞들인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많은 인원이 갈 때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소방과 응급 요 차량을 맞습니다. 확보하고 응급 차량 통로를 네. 확보하는 게 네, 중요한데 네, 네. 그런 이제 응급 상황을 발생을 덜 시키고 빨리 이제 추워지는 저체온증은 난방버스를 자, 준비해서 두 분의 의견이 갈리는데 우리 검찰 출신 군 출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아까 그 밀릴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 물대포를 써야 되냐 마냐는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한번 밀어보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서 떼내면 네. 조금 저항하는 척하다가 떼질 거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부 순회 그 어공이라고 어쩌다 어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몇 명 저항할 수는 있어도 대부분은 그렇게 떼지는 수동적인 어떤 저항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수동적 저항을 의 명분을 주는 거죠. 그 흠뻑 적시지 말고 네. 그 얼굴 머리카락만 젖어도 진짜 추워요. 춥고 굉장히 자괴감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외모 이런 거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물에 폭삭 젖고 체류탄 있으면 쏘자는 것도 아니고 물이잖아 물. 그리고 약간 질문이 있는데 무전기는 물에 적시면 무력화되거든요. 안 들리거든요. 아, 그렇지. 총기는 어떻습니까? 총기 뭐 총기 사용이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비오는 데도 그래요. 싸움하니까. 그럼요. 예. 그러네요. 네. 그 우리 수방사령관 근데 출신 저도 이 경호처의 지금 행태에 정말 의아함을 좀 가지는데 경호처는 사실 어떤 집단이냐면 대통령실의 주인이 본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정권이 네. 뭐 바뀌든 어쨌든 네. 자기들이 항상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정도 되면 사실은 경호처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게 보통 지금- 일반적인 상식이었죠. 예. 근데 그 수뇌부 몇 명 때문에 지금 경호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 부분을 지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한 물뿌리게. 번은 예.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아마 인간 방패로 거기 모일 수 있는 인원은 뭐 200명 남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명 남짓은 적어도 정상적으로 지상으로 투입된 병력들의 그 어떤 그 물리력으로 끌어낼 수 우선은 있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오히려 격한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물이 더 간단하지 않냐 이거지. 그런데 물은 순서- 먼저 쓰면 안 돼요. 네, 순서 아 그래요? 물은 나중에 써야 되고 물리력 대 물리력으로 이렇게 그 뜯어내고 뜯어내는 작전으로 했는데 네. 극렬한 저항이 그럼요. 붙친다든지 네. 뭐 위협이 발생한다면 그 위험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물을 써야죠. 사실 이제 압도적인 어떤 위력 이걸 이제 보여주는 차원에서는 저는 굳이 물대포까지는 필요하지 않는다는 네. 쪽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병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장갑차도 막 같은 거 네네. 들어가고 그다음에 헬기가 뜨고 하면 사실 물대포를 어떤 시위용 보여주는 용의로 뭐 쓴다고 하면 저는 큰 뭐 이유는 없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면 굳이 물대포까지 동원할 저는 필요 있나? 쓰는데 한 표입니다. 나중에 누가 효과는 좋을 겁니다. 효과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지현 위원장은 반대. 네. 우리 검찰 출신도 반대. 군 출신 어떻습니까? 저도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반대? 예. 그 이건 항상 충분히 소속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 평가로 예. 그 충분히 그 인간 방패 정도 그 정도는 그럼 좀 우리 경찰력으로 뭐 전제를 저는- 하죠. 예. 만약에 1차 경찰 네. 투입이 됐는데 꽤 저항이 세요. 처음부터 끌려나가는 건 자존심 상하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대치가 좀 길어져요. 그 서로 상호 간에 불필요한 감정
이 고함도 지르고 막 네, 네. 주먹질도 하고 그래요. 예, 예. 그럼 물러났다가 물대포 들어갈 수 있는 그럼요. 거. 그럼 만약의 그때는 가능하다. 상태를 네. 대비해서 네, 일단 만약의 준비는 하겠습니다. 장비로서. 네. 만약에 장비로서 현장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선무방송. 거는 차가운 물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경고를 네, 해줘야죠. 네, 네. 그렇게. 꼭 올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이 선무 방송은 꼭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심리전을 담당할 협상팀이 필요합니다. 협상팀 필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안전팀, 소방과 합동으로 운영하는 현장 안전팀 필요하고요. 지금 방금 들어온 정보로는 전국 경찰청에 29마리 수색견이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29마리 다 넣어야 된다고 해요. 다. 한 20마리 최소한. 우르르 모든 게 압도적이어야 안 된다고 됩니다. 합니다. 그거는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는 수색견을 반대하시는데 지금 물을 쏘고 하는 거는 경호 요원들에 대해서 쓰는 거지 국가 원수한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를 지금 이야기할 때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경호처 직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가 원수라는 그런 형식에 대한 권위가 직책에 대한 존중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직책에 대한 존중을 스스로 하지 않고 숨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개라도 찾기 찾아야죠. 위해서 예, 네. 인간보다 어떤 뛰어난 존재를 동원해야죠. 네. 개를 되게 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개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쓸 수 있는 장비가 뭐가 있습니까? 압도해야 되는데. 아까 대부분 다 나온 것 같은데. 다 네. 나왔습니다. 장갑차하고 왜냐하면 차단기 뭐 이런 그건 뭐 기본이고. 네. 예. 예, 장갑차부터 시작해서 그 병력들 어차피 아마 경찰 병력 중에 가장 정해야 된 병력들을 그렇죠. 조직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을 거고 네. 그 다음에 그 공중에서 헬기가 이 하바링하면서 그 경고 방송도 하고 체증도 하고 예 그리고 체증한 내용들을 또 그 즉석에서 이렇게 공개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뭐 광수대가 투입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광수대? 그건 형사들이고 형사들. 법 집행에 가장 선봉에 있고 가장 힘이 있는 조직이 광수단이고 광수대인데 예. 이 지금 체포 현장에서 제일 앞장서야 될 게 뭐 공수처 검사나 공수처 수사관이지만 이 지금 우리 경찰에서는 그 광수대가 체포영장 집행을 마약 다- 사범 잡는 마약도 있고 국제사범도 있고 조폭도 있고 다 있어요. 경제범죄도 그러니까 있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많죠. 예, 인원이. 예. 이 몸 좋고 예. 힘 지금 잘 운동화 쓰고 신고 어. 이런 분들 배 좀 나오고 하는 그런 제가 분이죠. 나왔어요? 아, 그 아니, 전국의 저는- 광수대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상상해 보면 그 뭡니까 그 형사들 우리 영화에서 영화에 나오는 영화의 그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마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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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동석으로 마동석 상징되는 이미지는- 그런 캐릭터인 거죠. 네. 말하자면. 네, 네, 딱 보면 그냥 형사같이 형사가 생겼어요. 생겼어요. 근데 저는 너무 형사처럼 생겼.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조금 걱정이 되는 게 네. 많이 동원을 하겠다. 형사기동대도 동원하고 광수대도 동원하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걱정이 되는 게 다 국수본 내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진압 작전은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가 대거 동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 경찰청에 있는 경비국 소속의 기동대와 경찰 특공대를 동원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고 계속 국수본에 있는 형사 수사들만 그렇구나. 동원하겠다는 얘기만 나오는 경찰 거예요. 특공대 그 얘기는 안 나옵니까? 저는 당연히 저도 네, 경찰 경찰 특공대가 그럼 당연히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당연히 들어가야 평상시에 그 우리 남태령 훈련장에서도 가장 정해야 된 그 병력을 맞습니다. 제가 네네. 뽑으라면 그 경찰 특공대 대테러 작전에 투입된 아, 그래요? 그 인원들은 어. 우리 군의 그 특임대대 인원들 못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네. 경찰 장비 대테러 장비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네. 저도 어떨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게- 당연히 그 병력들이 그 선도해야죠. 선발을 우리 특공대 선발 중에 이제 그 군에서 특전사나 이런 저적하는 UDP 죠. 이런 예. 사람을 많이 뽑아서 뽑습니다. 훈련을 시키기 압니다. 때문에 예. 네, 국가대표 아니, 아니면 근데 그런 특공대 기공수. 들어가는 건 기본 전제이고 광수대를 많이 그렇죠. 한다는 그렇게 뜻 해야죠. 아닌가요?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해석했는데 그 특공대 왜냐하면 들어가야지. 특공대가 앞에 서요. 왜냐하면 아 당연히 그렇게. 광수대를 뭘 이렇게 뚫어야 많이 돼요. 투입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이제 체포하는 작업은 그렇지. 네네. 광수대 인원들이 네, 해야 되는데 그 맞습니다. 인원도 충분히 보강돼야 된다 네. 이런 의미로 저는 특공대가 받아들여요. 들어가서 제압하고 맞습니다. 그럼- 기관총 들고 들어가서 제압하고 나서 특공대가 그다음에 길을 광수대가 들어서 뜯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사이에 맞습니다. 네. 특공대가 문을 열고 이제 그 잠금을 해제하고 기동대가 가서 딱 길을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제 체포하는 광수대. 당연히 그렇게. 그러니까 보수예요. 실제 체포를 당연히, 해야 네. 되는데 체포하는 인원이 또 많이 많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뜯어낸 인원이 꽤 광수대 몇 많으면 명입니까? 네.
광수대가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대 몇 명인지. 광수대 몇 명입니까? 전국적 네. 광수대는 많죠. 한 100명쯤 됩니다. 부산의 부산 경기 뭐 이런 데는 광수대가 총경급으로 해가 한 100명 이상 120명 되고 서울은 광수단이라고 경무관이 하는데 그보다 인원이 한 2배쯤 되고 하니까 전국에 있는 걸 다 끌어오지는 못할 거고 수도권에 온다면 한그 300~400명은 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다 와야죠. 그러니까 네. 저는 특공대가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제가 경찰청의 움직임을 보면 특공대도 검토하고 있다 내지는 거기서 약간 쭈뼛쭈뼛하는 느낌이 그건 들거든요. 좀 잘못된 게 왜냐하면 지금 저지선마다 철조망을 깔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차량을 그렇죠. 봉쇄를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경찰 특공대가 평상시에 대테러 작전을 그렇죠. 하면서 훈련된 그 한사하다. 사람들이 전공입니다. 그 사람들이 해야지. 만약에 안 그러면 1차 체포 그 영장 발부할 때처럼 그냥 그 똑같습니다. 철조망 앞에 서 있다가 네. 서 있다가 이게 철조망이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개척할 때는 나름대로 그 훈련된 그런 어떤 그 조치들이 거기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광수대는 사실 수사의 어떤 네. 부서잖아요. 네.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 네. 그러니까 무슨 아까 마약도 하지만 특수 수사도 하고 이제 이런 거니까 그 아까 철조망 뜯어내고 그다음에 출입문 통제해서 사실 차량 드나드는 것도 다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이상한 차 타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다른 분야에서 해줘야 되는 네. 것이고 광수대는 진짜 체포 네. 수사관의 그렇죠, 체포는 하는 그래서 것이고. 경찰청 길을 트야 경비국에서 되는 거죠. 경찰청 그렇죠. 경비국에서 길을 트야 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그 방금 길을 터야 된다는데 특공대의 역할이 그 통로 개척입니다. 통로 개척. 가는 곳마다 문을 뚫고 가는 거를 특공대에서 해야 된다. 경호처는 권총 들고 오는 거 두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경호처는 거기 훈련된 사람이니까. 예. 하지만 특공대들이 자기들 장비 이상을 들고 오는 것을 그럼요. 보면 그렇게. 심리적으로 제압이 되잖아요. 네. 그래야 불상사가 없죠. 맞습니다. 오히려 압도적으로 투입해야지. 그 다음에 무기로도 안 되는데 힘으로도 안 되는 사람들이 광수대 나와서 마동석 네. 100명 나와요. 이 경호처가 물러날 준비가 됐는데 우리 경찰이 너무 약한 모습 지난번처럼 약한 모습으로 가면 그럼요.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그렇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존심 네, 상해서 네, 못 네. 물러나죠. 압도적인 활약과 압도적인 장비, 네. 압도적인 인원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명분을 줘야 물러난다 됩니다. 하는 명분을 줘야 돼요. 물러날 예, 수 있는 예. 명분을 주는 게 예, 중요해요. 명분을 그래야 줘야 서로 안 돼요. 다치죠. 네. 그리고 그거 지금 다- 국민들한테도 이번에는 한번 그동안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런 훈련들을 항상 해왔다는 것을 한 번은 보여줘야 됩니다. 맞아요. 지금 특공 우리 경찰이 능력이 있구나 하는 걸 하는 걸 보여줄 보여줘야 절호의 됩니다. 기회예요. 지금 특공대와 기동대에서는 몸이 근질근질 할 겁니다. 우리 당연하죠.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저만 하더라도 이거 보면서 이거 당연히 할 수 있는데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경찰이 해온 그 진압 경험에 비춰볼 때 못할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 세금 잘 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그럼. 압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네. 수색견 28마리, 25마리 정도 동원합시다. 29마리 했는데 오면 안 됩니다. 반대 의견도 있고. 자, 이렇게 하면 작전이 다 노트되지 않냐. 저쪽의 경호처장이 경찰대 수석 출신이에요. 이 정도는 그쪽도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는데 알고도 못 맞게 압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알고도 못 맞게. 그래서 압도적인 게 중요하다. 오늘 이렇게 해놓고 또 내일도 할 것이고 주말에 만약에 토요일 날 들어가면 토요일 아침부터 또 나오셔야 돼요. 작전 회의는 체포가 성공할 때까지 그러니까요. 계속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들어갔는데 24시간 지났는데 아직도 수색 중일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럴 수 소재를 못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공수에서 우리 방송 잘 듣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하고 계속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일정은 비워두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라고 하는데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데 근본이 되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입니다.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다 또는 불법적 저항에 대해서 은근슬쩍 지원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백한 군사 쿠데타, 친위 쿠데타, 내란 행위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 탄핵 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무슨 사유를 뺐느니 넣었느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모르고 하는 소리 같지는 전혀 않아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과거에 한 말을 보면 너무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습니까?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을 처리한 게 아니고 내란 행위인데 죄가 되는지는 형사법원에서 정할 일이니 이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만 빨리 따져서 대통령 직무를 계속하는 게 적정한지를 판단해달라라는 게 헌법재판 아닙니까? 호거령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뉴스 속보입니다.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대로 국회는 순식간에 정리됐습니다. 본회의장 문을 잠그고 저항하던 190여 명의 국회의원들은 전원 체포됐습니다. 국회는 폐쇄 조치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회에서 군의 진입을 저지하려던 시민들도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이들과 반국가 세력과의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입니다.